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많이 들어봤던 그 의혹이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네. 자, 이게 제가 제 기억에는 작년 추석 이때부터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소환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환이 안 되고 있고 네. 대선 이후에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 뉴스에서 또 관련해서 단독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다뤄보죠.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게 김건희 씨 사건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나 잠잠했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의혹으로 남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많이 좀 들어보셔가지고 네, 새롭진 않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네. 어떤 걸 좀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이게 김건희 씨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경제를 좀 다루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그 김건희 씨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학력 경력 의혹 외에 이제 김건희 씨와 연관돼 있는 기업 네, 경제 이슈를 좀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까 그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뇌물성 네. 의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번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 이것은 네. 기존의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학력 경력 의혹 사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 그 불법적인 어떤 부당이득 시가면 주가 조작이라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 전형적인 네. 불법 소지가 크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 뭐 대대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계속 뭐 일부에서 나오고 일부에서 조금 저희도 이제 보도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수입차 네. 딜러예요. 수입차 회사, 굉장히 큰 그 독일 BMW라는 그 되게 유명한 어떤 네. 그 차를 국내에 수입하는 그 되게 큰 회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뭐 포르쉐나 쉽게 말하면 이제 고급 수입차를 보통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네. 되게 중요한 큰 회사 중 큰 딜러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고 주가가 이게 딜러 회사니까 어차피 뭐 차를 만들어서 뭐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차를 수입해 가지고 뭐 그다음에 여기서 국내에서 이제 자신들 마진 붙여가지고 팔기 때문에 네. 그 마진이라는 게 크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그 가치 내지는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장하더라도 그 주가가 뭐 크게 뭐 높거나 내지는 뭐 그 주가가 내지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의 성장성이나 물론 뭐 향후에 뭐 수입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성장하면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물론 지금도 성장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이런 상장 기업 중에 그렇게 뭐 눈에 확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물론 수입차 시장에서는 그 메가딜러 회사이긴 하지만 네. 여하튼 그런 어떤 그 주가를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금액도 뭐 몇만 원대 아니라 뭐 뭐 몇천 2,000원, 원대, 네, 2천 원대에서 뭐 네. 천 원. 여기 지금 잠깐 그 이건 주가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만, 예. 한때 이제 뭐 9천 원 갔다가 2009년에 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주식을 한번 보면 되겠지만 이런 약간의 쉽게 말하면 작은 주식들 뭐 일부에서 뭐 잡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아하.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뭐 동전주 예, 이런 것도 있죠. 많죠. 특히 막 주가가 막 그 출렁이는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주가 출렁 이유들은 물론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네. 뭐 이익 구조 이런 걸 봤을 때는 있지만, 아무런 소재나 뭐 재료라고 하지만 어떤 이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오른다거나, 네. 아니 뭐 갑자기 나름대로 뭐 이익이 뭐 꾸준한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뭐 물론 특별한 이유 없이 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작전, 조작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데는 이제 자본시장 감시 그런 국에서 항상 그 주가나 이런 큰 폭에 있는 회사들은 다 감시를 합니다. 보통 많이 보고 있고, 예. 또 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게 이게 문제가 됐냐면,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이게 갑자기 막 출렁하고 하면서 네. 2,000원 했던 그 2,000원짜리 2009년에 1,800원 정도 했던 그 주식 가격이 2011년에 8,300원, 거의 두 배가 뜁니다.
두 배 더 뜬 거 아닙니까? 더 뛰었죠. 몇 배인가? 네 배? 아, 4배가 뛰었죠. 4배. 네. 아, 4배가 뛰었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4배가 뛰었죠. 4배 가까이. 아,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저 그냥 단지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수입차 판매 딜러 회사가 네. 주가가 4배씩 뛸 하하. 만한 어떤 그 성장을 또 했는지 그렇죠. 또 왜냐하면 봐야겠는데. 그 당시에 뭐 그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네. 것들 판단해서 아, 4배만큼의 주가가 오를 만한 소재 내지는 재료가 음. 있었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터지는 이유가 그때 이제 그 이런 얘기 이것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작년에 네. 뒤늦게 이제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 먼저 이렇게 살짝 보도가 됩니다. 그랬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었던 경찰청 내사. 내사 보고서가 예. 이제 언론에 2013년이었죠 아마. 그게 이제 그 그때가? 보고서가 예. 2013년에 만들어진 보고서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주가가 흐름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4배가 뛰었다고 네. 나왔었잖아요. 2013년에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이제 내사를 한 거죠.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제보가 들어갔을 제보도 겁니다. 들어갔고, 예, 제보가 맞습니다. 들어갔을 거고 예. 그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내사를 벌여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씁니다. 네. 38페이지짜리 그 보고서 같아요. 그 안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이상하고 이 주가 조작의 어떤 그 실체 뭐 그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쩐주가 누구고 네. 그 주가 조작 과정에 그 방법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누가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가 음. 나름대로 조사를 잘한 거예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가를 뻥튀기 했는지 그런 의혹들이 잘 설명돼 있고. 이것이 이제 검찰에나 분명히 보고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아하. 2013년에 그게 경찰청에서 이게 조사가 되고 준비가 됐었는데 네. 2014, 15, 16 쭉 지나오면서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렇죠. 22년, 21년, 20년, 음. 21년에서야 너무 그게 이제 계속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언론에 흘러 나온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왜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주가 조작을 처음에 할 때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가 조작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종잣돈 같은 시드머니라고 그걸로 기본적- 이제 사타 팔았다 그렇죠. 이 돈을 먼저 가지고 어. 이제 주가 조작 방법이 여러 가지가 뭐 여기 이제 그 검찰 조사에서는 여기 통정 매매라는 어떤 방법으로 주가 조작했다 나오는데 네. 통정 매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박정호 기자하고 저하고 네. 어떤 회사가 있는데 박정호 기자 저하고 어떤 회사의 주가를 오마이뉴스는 주식회사 있어요. 이 주가를 한번 띄워보자. 네. 그러면 서로 그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계약까지는 아니고 네.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팔 테니 네가 사고, 너가 팔면 내가 사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서로 사전에 미리 네. 일정한 시간 정하고. 정해서. 네, 그래서 100주 내 던지면 이주 100주 받고 그러면 네. 거래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핵심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라는 건 그래서 소액 투자자나 개미투자 볼 때는 되게 거래량이 폭증하고 거래량이 터질 때 주가가 특히 크게 오르고 변동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개인 투자자가 여기 그렇죠. 괜찮네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 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주식에 특히 그 주식 양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처럼 네. 주식 양을 갖다가 어떻게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진다, 뭐 거래가 터졌다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거래가 터졌다 할 때는 그만큼 막 그러면 그 개미 투자자들도 이게 뭐가 있나, 뭐 재료가 있나, 그리고 이제 계속 거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가는 100원씩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100원 올려서 팔고 어차피 근데 통정 매매는 이 사람이 서로 내 돈을 이 사람이 가져가고 이 사람 돈도 내가 받고 나중에 서로 그 이익을 나눠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한 방법이에요. 맘만 먹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그거를 거래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렇죠. 이 통정 매매도 먼저 할 수 있기 최소한의 때문에. 그 종잣돈 10억을 네. 김건희 씨가 됩니다. 아하. 신한증권 계좌에 10억이 든 돈을 네.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의 그 주가 선수라고 하는 조작의 어떤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데 네, 이모 씨, 네. 이영필 씨라고 거기 막 실명도 나왔던데 네. 이 사람이 그 돈을 김건희 계좌를 씨부터 가져서. 증권 계좌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조작을 시작에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작년에
뒤늦게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어. 그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 동안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말만 나오고 안 하고 있다가 네.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검찰 수사를 잠깐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네. 주가 조작에 2009년 12월 23일부터 네. 2012년 12월 7일까지 약 한 3년 정도 되죠. 9년, 그렇죠. 10년, 11, 10년, 약 3년 3년. 정도. 91명이 네. 157개 계좌가 많네. 157개예요. 이걸 가지고 음. 통정 매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의 그 주식 매매, 네. 그다음에 고가 매수, 고가 딱 정해가지고 올랐을 때 무조건 매수한다. 그리고 허위 매수, 사지도 않을 걸 허위로 내놓는 거죠. 주문만 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 주문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7,800회. 그러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분, 이거 뭐 터졌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주가 재료가 오른다. 있나 보다. 재료 있다. 뭐 터졌다. 주가는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들어가죠. 와, 이건 뭔가 사둬야 되나? 그리고 그러면서 1,661만 주가 거래가 됩니다. 네. 완전히 그래서 주가가 4배가 뛰어요. 하하. 이 과정에서 누가 그러면 이 주가 4배가 뛰면 누가 이득을 받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 권오수 회장 포함해가지고 네. 거기 담당했던 임직원. 그래가지고 검찰이 14명을 갖다가 재판에 넘깁니다. 작년 말에. 야, 그럼 완전히 검찰에서는 이게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5명이 구속이 됩니다. 아. 4명은 불구속. 그러니까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이미 구속영장 실질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거의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그럼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종잣돈을 댄 김건희 씨가 여기 빠져 있어요. 아하. 김건희 씨는 여기서 김건희 씨만 빠져 있고 네. 그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작년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는 이유는 어제 네. KBS에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KBS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2010년 5월 이후에 네. 신한증권 계좌를 이제 그걸 통해서 뭐 한 게 없다. 그 이 계좌까지 공개를 하면서 맞아요. 봐봐 우리 계좌 거래 안 했어. 4개월 4개월 그 이 씨한테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 봤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때 그 윤석열 후보 그때 그 예비 경선 때 경선 내부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의원하고 공개하라 막 유승민 의원이 그랬나요? 네.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이 그 계좌 공개하면 네. 공개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공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그때 윤석열 후보 공개하겠다. 후보가. 네. 뭐 까죠 뭐 공개하죠. 그러는 건데 실제로 그쪽 나중에 참모진이 공개한 것은 전체를 다 전체를 다 공개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4개월치인가 2010년 네, 5월 10년 그때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치. 그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쉽게 말하면 김건희 씨가 처음에 이영필 씨한테 자기 신한증권 계좌를 주면서 10억짜리 주면서 당신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튼 흐름이 안 보였던 거죠 사실상. 근데 어제 KBS 보도에서 나온 건 뭐였냐면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2010년 5월 이후에 그리고 특별하게 도이치 그 주가 내지는 그 거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재산의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이 사람이 뭐 되게 유명한 그 만납니다. 2010년에 네. 이제 이 도이치모터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가 어떻게 친했는지 모르겠으나 친했으니까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권오수 회장이 이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이영필 씨를. 내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이영필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당신 투자해봐라. 음. 투자해서 하면 아마 좋은 수익 올릴 거다. 네.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가 권오수 회장 말 믿고 이영필 씨한테 신한증권 그 10억을 준 거예요. 그 당시 통장을. 10억을.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주가 조작할 때는 10억 주고 거래할 때는 당장 그게 이익이 안 나죠. 지금 이게 아까 그 거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의 것 네. 동안 4배를 띄웠으니까 처음에 과정에 한 2010년 초반 이때는 당연히 큰 수익이 안 나고 왔다 갔다 그 과정에서 예. 큰 수익이 안 났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때 우리는 수익이 안 나고 나는 오히려 손해 봤기 때문에 난 우린 거래 끊고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어제 KBS에서 보도한 걸 보면 2010년 5월 그러니까 네. 2010년 5월에 뭐 관계 끊고 주식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2010년 10월부터 네. 2011년 3월까지 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한 40여 차례만 되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한증권 계좌를 줬잖아요. 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거래한 증권사가 신한증권이 아니고 뭐 동부증권, 그다음에 또 어디죠? 뭐 다른 증권사, 미래에셋, 뭐 네, 대신 대신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아. 계좌를 다시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거래를 한 거예요. 따로.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해야죠. 신한은행 계좌, 신한증권 계좌만 지금 4개월치만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니라 저는 검찰에서 아마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확인이 됐고 아마 이제 검찰 발로 아마 KBS가 그걸 확인해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고. 수사 기록을 봤다고 하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아마 이 내용을 얼추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런 우리 그 거래가 2010년에 그렇게 뭐 4개월 5개월 동안 주고 거래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에 네.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떤 이득도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실질적으로 어제 그 KBS 보도와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2010년 그 10월부터 2011년 이후, 그러니까 아까 그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과 전혀 반대, 말이 안 되는 내용에 실제로 다른 어떤 주식 증권 거래를 통한 주식 증권 계좌를 통한 거래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올렸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 권오수 회장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4배 띄어가지고 얻은 부당이익이 80 몇 억이죠? 84억인가? 네. 80억이 넘습니다. 음, 그런 부당이득을 올렸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정말로 당신은 10억만 뒀다가 손해보고 빠졌는지. 아유, 이것도 참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증권 계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증권 계좌로 주식이 활발히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저번에 그 어떤 토론 그 과정에서 얘기했던 게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무슨 뭐 경찰에 뭐 이런 내사 보고서가 어떻게 뭐 언론에 뭐 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유출을 시키며 그걸 가지고 뭐 아. 여론을 뭐 조장하며 이미 검찰에서 뭐 몇 년 동안 계속 음, 들여다보고 했는데도 혐의점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덮은 건데 이거를 갖다가 뭐 네. 경찰이 뭐 흘려서 그러면서 막 되게 윤석열 후보가 전혀 이거는 뭐 거리도 안 되고 법률 혐의도 안 되고 네. 이거는 사실상의 뭐 정치 공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이게 그 아까 이 거래 사실 2012년 11월까지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네.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의 그 부당 이득이 올린 것이 확인이 되면 이 권오수 회장의 그 주가 조작 그 사람들과 사실 공범의 어떤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네. 그 자본시장법 위반의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했을 때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네. 이거는 공소시효도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2012년 11월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직 그렇네요. 10년이라고 하면 남아 있는 거죠. 있네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와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썼지만 작년 네. 연말에 검찰에서 김건희 씨 쪽에 비공개로 네. 출석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소환에 불응한 거죠. 아. 소환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대선 이후에 뭐 나올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당신이 검찰총장실에 이런 걸 수사했을 경우 이런 혐의가 나왔고 그런 피의자의 어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냥 놔뒀을까요? 아, 우리가 뭐 전례를 보면 그렇지 않고 강제 수사를 했지 않았을까? 했겠죠.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재밌었던 게 아까 그게 날짜가 맞는 게 2010년에 이게 지금 2010년 10월 달이잖아요. 네. 2010년 10월 달에 지금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그 증권 계좌를 줬다는 거죠. 10억짜리. 2010년 아마 10월입니다. 10월로 2010년 그리고 2010년 1월에 맡겼고 2010년 1월에 맡겼고 네. 그 전에 만났고 2010년 네. 1월에 이제 맡긴 거죠. 음, 근데 그 아까 그 아크로비스타 네. 전세권 설정할 때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이 2010년 10월이에요. 그때 그게 7억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미 10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죠? 이미 당신은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이상의 돈을 2010년 1월 달에 이미 증권 계좌를 갖다가 그 사람이 있었죠. 줬으니까 있었던 거죠. 예. 이미 그 전부터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자기 아파트를 갖다 전세를 내줘요. 그러면서 1억 5천만 더 해가지고 그 네. 이사를 가는데 그럴 굳이- 필요가 없었네. 굳이 왜 그걸 전세를 줬습니까? 전세를 줄까요? 자기가 돈이 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미 통장에 물론 그것이 뭐 주가에 뭐 운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 10억이 넘는 10억이 된 돈을 갖고 있음에도 최소 네. 확인된 금액만 아하.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그냥 그 집을 팔고 17층으로 가도 되죠. 그렇죠. 근데 굳이 삼성전자는 그걸 7억이라는 네. 돈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네. 씨는 삼성전자로부터 7억 받아가지고 자기 돈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그냥 집 좋은 데로 올리고 자기 갖고 있는 10억은 그걸로 주가 조작 내지는 그쪽에 운용한 데 맡기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2010년에는. 야, 참 다 연결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네. 이영필 씨가 이 돈을 가지고 선순환 사람이 김건희 씨의 10억 넘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김건희 씨는 자기는 그렇게 돈 맡겨놓고 몰랐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네. 몰랐을까요? 그 돈을 그냥 뭐 10억 그냥 맡겨놓고 아유 뭐 잘하겠지 그 가만히 있었을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것도 어떤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해가 안 어떤 사람 간다. 그 정도로 맡겼으면 매일 매일 그 흐름과 아. 내용을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 돼가고 있는지 당연하죠.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그 동안의 그 여러 가지 녹취록에 봤을 때 그 네. 돈과 명예에 대한 어떤 그 음.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 돈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상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운용을 맡겨놓고 나는 몰랐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마 그 사람은 거의 그날 매 오전장 오후장 끝날 때마다 아마 그 흐름과 내용을 다 보고 했을 것이고 아까 뭐 3개월에 4개월에 손해만 나서 그냥 관계 끊고 털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글쎄 그 이후에 근데 지금 나온 게 그 관계 끊고 털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네. 이후에 다른 증권 계좌들 통해 가지고 계속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거는 사실상 그럼 이거에 대해 그럼 명확하게 그 네. 앞서서 말했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참. 아까 삼성의 보도자에 냈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주가 조작에 그 자기가 돈을 내고 그렇게 운용했다는 것도 그 해명 자체도 거짓말인 거죠. 네. 근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2013년 경찰에서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언제 누굴 만났고 김건희 씨가 이정필 씨를 소개받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이 수사 안 했다는 이 부분. 맞아요. 이것도 뭔가 2013년이었죠 당시 시점이. 맞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상 그냥 뭐 누구 표현대로 그냥 깔고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시간만 지나고 이제 더 오죽했으면 그것이 이제 네. 그 내사 보고서가 언론에 흘러나왔겠습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로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불법과 부당이득이 수십억 이상의 뭐 부당이득 챙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그렇죠. 법적 판단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음.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수사가 됐다면 검찰의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비춰보면 네, 그걸 그냥 기소 안 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것 같고 당연하죠. 네. 지금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부랴부랴 수사를 해가지고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수사를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다 경찰과 검찰 내부적으로 이미 그 이 불법 유법 소지가 혐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다 조사가 되고 네. 나름대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않고 네. 그것이 꼭 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가족과 관련된 그 각종 사건들에서만 일어난 이거죠. 네. 그것이 과연 정말 윤석열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그 전에 대검 중수이과장 뭐 여러 가지 그런 당신의 어떤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력 과정에서 네. 정말로 김건희 씨 가족의 어떤 이런 수사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네. 정말로 관련이 없는지 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뭐 이것이 네. 공작이다 내지는 이것은 뭐 전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검찰이 몇 년을 뭐 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네. 후보는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똑같이 네. 엄정하게 뭐 의혹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된 건 진척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사 자체가. 아니 근데 도이치모터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4명이 이미 네. 재판에 넘겨지고 5명이 구속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은 전부 다 지금 검찰이 진짜 수사 몇 개월 만에 다 그냥 사법 처리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요. 김건희 씨만 빠져 있잖아요. 김건희 씨만. 음. 김건희 씨만. 단지 그 남편께서 네.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대통령 후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아하. 음. 그렇군요.